네, 안녕하세요. 윤정도입니다. 시장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무척 힘드실 거고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만 잘못 움직이시더라도 손실폭이 더 확대될 수도, 그리고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내동 매매를 단행하게 될 때에도 쉽지만은 않을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시장 부분의 전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박타임을 첫 주부터 진행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1800 이하에서는 다소 과도하다, 과매도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1800 이하의 기준점을 잡은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중간중간 내려올 때 물론 1760, 50, 40 혹은 1700, 그리고 1600에서도 손절을 단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절을 단행하시고 재차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까지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330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놓고 보실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제한적인 범위 내, 30포인트, 50포인트 혹은 100포인트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드신 구간이더라도 움직이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330포인트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330포인트 구간까지 견뎌오신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330포인트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추세 부분을 다시 되살려놓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대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돌려줄 구간으로 놓고 보신다라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내동매매를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계좌 손실률도 너무 크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다면은 월요일 기준에서는 현금화를 하셔야죠. 100% 현금화 하시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오히려 쉬어가시는 구간이 심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기준에서는 기준점 설정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러한 부분에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힘드신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요인들, 이러한 부분을 좀 집어내셔서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부분을 설정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칠판에 큰 제목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만약에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시고, 그리고 시장이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시장이 밑으로 너무 크게 밀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쉬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밀려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시에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방법, 혹은 내 종목이 혹시라도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못 주면 어떻게 될까, 그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을 사실상 추세적인 분석 혹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산 강연에 한번 수요일 날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앞에 말씀을 전하신 분께서 어떤 종목에 대한 AS에 대해서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손절이 났다라는 그러한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뒷시간에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안 무너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2, 3일 동안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10에서 20% 하락이 안 나온 종목이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 하락 나온 종목이 예전처럼 소형주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형주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시장의 패닉 상태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추세가 무너졌다고 해서 멀쩡한 종목을 또 잘라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낙폭이 과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깨져 있거나 반등 시에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종목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부분에 이제 시장 전망치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 전망치에서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를 칠판에서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왼쪽에다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유가예요. 유가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환율 부분은 사실상 달러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가와 더불어서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개인 수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개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도 있겠죠. 다섯 번째 정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국내 악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가지 내용,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상 적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실질적인 다우 악재는 좀 따로 있다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드린 다섯 가지 내용을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해소된 국면이다. 해소되어 간다라기보다는 해소된 국면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어드린 그 악재 내용은 앞에 그 이전에 1, 4분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런 요인인데 그러한 부분을 더 넘겨놓은 부분이죠. 심리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유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시장에서 무섭게 공포감을 발휘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악재가 유가 부분이 되는데요. 유가 부분의 표를 한번 예전 과거 데이터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그 유가 부분은 좀 복잡하죠.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아주 먼 기간에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도에 대략 한 18불 정도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 기준에서는 두바이 유가 한 20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온 구간인데 2003년도 한 25불 정도에서부터 2006년도에 80불 수준까지 올라왔던 기준을 잡게 되면요. 올라온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올라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일본은 제로금리에서 동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의 성장성 플러스 유동 자금이 조금 더 집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분홍 색깔 그 네모 칸을 쳐드린 부분 여기서의 하락폭이 적은 하락폭이 아닙니다. 80불 근처에서부터 50불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은 일단 유가 부분에 있어서 40%의 하락이 나온 건데요. 상당히 크죠. 만약에 지금 그 40%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100불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밀려 내려온 이유는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됐죠.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일본 금리가 두 차례 인상이 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캐리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동 자금에 있어서의 축소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유가가 급등 나온 부분은 2007년도 9월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 부분인데요. 일단 110불까지만 금을 거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미국 금리의 인하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 때문에 이러한 그 유가 부분이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빼내서 상품 시장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상품 전반적으로 강세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가 부분의 급등은 물론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요인이 중국의 폭설이라든가 그리고 지진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죠. 근데 이란의 핵 문제는 역시 2005년도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각돼 있던 그런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마지막 악재가 이제 유로 금리의 인상입니다. 지금 이제 인상이 된 상태인데 지금 기준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 부분을 제한적으로 묶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상 그 유럽 쪽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독일이나 여타 국가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 부분은 일단 그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다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그 금리 인상 찬성을 하지만은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추세적인 금리 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화의 그 금리를 유로 쪽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달러화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는 부분이 아니죠. 유로화 대비해서의 그 상대적인 강세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유로화 자체는 기존부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었다는 범위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에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럼 달러화 인덱스 부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앞선 부분에서 이제 그 110불까지를 그 검은색 선으로 그어드린 이유는 달러와 인덱스 기준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기준점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 제기되는 것이 뭡니까? 달러와의 약세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가가 110불에서 140불대 이상, 144불까지 찍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과연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뗐는지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달러와 인덱스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3월 중순까지 급격한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밀려 내려갔죠. 이 때문에 유가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어갔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는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엔화 대비해서는 대략 12%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로화 쪽에 대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4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제 이제 또 금리 인상이 있었죠. 유럽 쪽에서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깨고 내려가는 달러와 인덱스가 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반등 기조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달러와는 바닥을 찍어 놓은 상태인데 시장이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RB 인덱스를 놓고 보시면 CRB는 전체 21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 주요 원자재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가 되는데요. 유가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난 그 2007년도 9월 이후에 상승률이 40%에 달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당시죠. 그래서 300에서부터 420 그리고 6월달 기준까지 놓고 보실 때 440까지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상승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가의 상승 때문에 연동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일단 현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시는 부분이 유가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물가 인상, 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월과 3월 고점을 찍고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고공행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도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 부분이 아니고 주변 요소들의 심리적인 악재 요인, 중국의 지진, 그리고 중국의 폭설,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제기, 그리고 유럽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표출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막혀있는 유럽 쪽에서는 막혀있는 기준이고 만약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연말까지는 인상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대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달러 부분 강세를 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화당 정부 기조에서는 미국 쪽에서 약달러 기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부 기조에서는 언제든 강달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서히 지금 시장의 달러와 약세로 인한 유가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전체적인 폭등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로 이제 또 제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칠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생각을 하시냐면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유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약세 부분은 확인하신 것처럼 3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돌려놓은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기준에서의 원자재 가격, CRB 차트를 놓고 보셨지만은 제한적이었다. 그 부분은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끌고 올라간 상승률이지 여타 원자재, 나머지 20개의 원자재 부분, 금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원래는 금 시장이 더 컸죠. 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금 가격의 온스당 가격이 1000불을 넘어섰었습니다. 3월달 기준이죠. 그 이후에 바닥을 밀려 내려온 폭은 800불대 중반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900불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만 고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개인 수급과 전체적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2005년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기조입니다. 60조 이상의 매도가 2000년 이후에 계속 지속됐던 부분이고요. 매도 강도가 더 강해지지 않았느냐, 대차가 또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대차에 대해서 언제부터 공부하셨습니까? 올해부터죠. 올해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대차를 좀 공부하시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차 한도가 증가되고 대차 규제가 완화돼서 외국인들이 대차를 많이 했던 그 기준점은 2004년도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 때부터 규정 자체가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증가한 부분이지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은 아니다. 방향성의 기준을 대차에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대차 금액 대비해서 외국인 매도 강도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2007년 기준에서도 상당한 매도가 있었는데요. 2008년 1월달 기준에서 21거래일 동안에 8조 5천억 원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기준이 되겠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5조를 넘어서는 그런 매도이긴 합니다만 같은 기간 동안의 매도 강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1, 4분기 악재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악재 인식을 크게 가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은행, 그리고 뭐 투신, 보험 전부 포함을 해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투신이죠. 그리고 연기금 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신권의 매도 집계, 4월 중순 이후에 매도가 되는 부분의 집계를 놓고 보시게 된다면, 투신권들은 만약에 매도가 됐다 할지라도 외국인처럼 그 부분이 대기 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신은 환매가 나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 대기 자금이 된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1,800 이상에서의 매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물량이 떠있는 그런 기준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일부 물량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 바닥 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8년 올해 기준입니다. 3월 17일 바닥 찍을 때에도 여전히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안고 가는 모습이 표출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8월 16일 만약에 개인이 7천억을 뺏겼어요. 그럼 이것이 바닥이냐? 그렇진 않죠. 2007년 8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밀려 내려갔을 때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바닥이 아니다? 그렇게 논할 수 없습니다. 20일부터 해서 1800포인트까지는 8거래일 만에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2006년도 6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14일까지 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었는데 1200포인트 깨질 때까지 기준에서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시장을 놓고 보실 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 패닉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2조 10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매수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뺏긴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조 1000억 원이라는 그 물량은 위에서 잡았던 중간에 잡았던 손절 물량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흔들어대는 물량에서 개인들이 뺏겨야 된다 이런 그 기조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놓고 보거나 시장을 놓고 볼 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똑같은 체크를 하겠죠. 그러한 기준점에서 일단 시장에 패닉 상태가 나오고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대형주들의 개인들의 매물이 나와서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일부 뭐 로스컷 물량이나 혹은 차익실현 물량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이 로스컷으로 출회되는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죠. 기관들의 로스컷의 물량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나 역시 손절 물량 이러한 부분이 다 겹쳐지는 것이지 개인들 한 군데에서만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바닥을 찍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나라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5년 이후에 상승 랠리는 정부 정책에 기인된 부분이 많다. 정부 정책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몰려진 기준이 되겠죠. 그 자금을 가지고 간 쪽이 이제 투신권이라는 겁니다. 투신권 쪽에서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증가한 자금은 72조 규모가 되는데요. 이 72조에 대한 손절 라인까지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혹은 여타 투신권에서도 반대급부의 투신권에서는 역시 그러한 그 손절매 가격대 기준을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고 바닥을 찍고 돌려지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는 꼭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차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사실상 다우지수와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1월과 3월 저점을 깬 그런 국가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율의 반등 때문에 잘 지지가 됐던 부분에서 급격하게 밀려 내려왔죠. 이것이 7월입니다. 급격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가 이때 더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떤 악재가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비슷한 시기에 그 형성됐었던 흐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사분기의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지금 2006년도 3월 22일에 보면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2% 수준의 개파락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과의 마찬가지의 그런 패닉 상태의 그런 물량 출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의 흐름인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증시하고의 비교입니다. 비교인데 글로벌 증시와의 일시적 탈동조화 현상이 2006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2005년도 12월 고점을 찍었을 때요. 코스피 그리고 일본, 미국, 독일
지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1분기 1월 달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7%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5월 지수 고점은 뭐 13% 거의 비슷한 반등이 되는데요. 밑에 부분 3월 25일 날 종가 지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 1월 달에 형성했었던 저점 대비해서 0.2% 다시 얘기한다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1300포인트 저점까지 3월 22일 날 다시 밀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채팅방에 지금 안 보입니다. 채팅방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좀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 TV를 이용하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나 자료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 쪽에서는 음성만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차례 지금 보여드린 수급표 놓고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당시 기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12월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무너져 내릴 때의 흐름이 미국을 예를 든다면요. 고점 대비해서 2.7% 빠질 때 우리가 이제 2.5배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 3월 22일 날 기준입니다. 미국은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6% 상승이 나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2배 움직여야죠. 2배 움직여서 12% 반등이 나와 있어야죠. 근데 오히려 시장을 이탈을 시켰다는 겁니다. 1300포인트까지 끌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하고 흡사하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다소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 기준에서도 강박권으로 돌려놓고 마감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기준을 놓고 잡는다면은 일단은 2% 가까운 반등을 오늘 아침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를 밀고 내려갔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탈동조화 현상인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도 기관의 수급을 보고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서로 물량, 어떤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로스컷 비중 그리고 로스컷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흔든 그러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국내만의 자체적인 문제로 놓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시고요.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죠. 월요일 이후부터 해서 미국장에 특히 다우지수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부 노출되어 있던 악재고 오히려 2월, 4월에 바닥을 찍은 악재라면은 지금 한 가지를 칠판에 적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진짜 악재, 다우에서의 악재가 뭐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칠판을 한번 지울 텐데요. 이쪽 오른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다우의 악재 요인은 먼저 유가나 환율이나 원자재나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도 미국 다우랑 똑같이 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S&P 500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 1월 저점 대비해서 더 깨져 있어야 되겠죠. 나스닥도 깨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비해서 2배 정도의 등락이 계속 나왔으니까 미국이 지금 1월 저점 대비해서 3%가 더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3월달 저점 대비해서 3%더 빠져 있다면 사실상 1400포인트 초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의 악재가 아니라 다우는 이겁니다. 금융주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금융주. 뭐 중간중간에 설명을 계속 드려왔듯이 금융주의 악재가 뭡니까? 추가 상각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악재나 또 모노라인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죠. 근데 모노라인 관련해서의 악재는 2월, 4월 그리고 6월 5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차례 더 나온 거예요. 근데 2월과 4월과 6월 달에는 모노라인 관련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반등이 아주 강한 반등이 6월 5일 날 나왔었죠. 213포인트 다우 반등이 나왔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모노라인 관련해서 신용 등급 강등한 부분이 무디스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이 깨졌는데 사실은 앞선 부분에 영향을 안 받던 부분이 끝자락에서 받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노라인 악재 부분은 사실상 노출되어 있던 악재고 실질적인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인데요. 그럼 1사분기의 금융주, 미국 금융주의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 설명드리면 금융주 실적 부분이요. 1사분기에 마이너스 60%, 순이익의 마이너스 60%까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8% 나오고 마이너스 49% 나오고 이걸 가지고 엄청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예상치보다 실적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체 실적 자체가 1사분기에 미국이 엄청나게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조업체들 자체의 실적을 굉장히 하향을 시켜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향된 것보다 조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매도 권역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미국 쪽 다우의 그 하락폭 금융주에서 이끌어낸 부분의 하락폭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다음 주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나 미국의 반등은 베어 스턴스의 매각. 그러니까 베어 스턴스를 JP 모건 체이스가 공적 자금을 우회적으로 투입받은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의 인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서프라인 관련된 문제는 내용은 미국에 국한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 쪽은 어디다? 미국의 다우와 그리고 프랑스뿐이 없다. 그리고 S&P가 살짝 이탈하는 정도. 그럼 나스닥은 문제가 없죠, 지금.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정도면은 좀 완전하게 마지막 그 이탈,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에 너무 눌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시황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매집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종목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느끼실 때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대형주 기준에서도 하락률이 엄청납니다. 뭐 LG전자 시가총액 6위에서 7위까지 밀릴 정도로 LG전자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깨져 내려가서 추세가 이탈된 거지 걔가 무슨 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가가 또 밀리니까 뭐 실적이 하반기에 어떠고 저쩌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악재 요인이 아니다.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뭐 추세가 이탈됐다고 해서 지금 그 가격대에서 잘라내고 어디서 잡으실 겁니까? 그럼 어떤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내 종목이 과연 지금 기준에서 수급 부분, 뭐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이 꼬여진 부분이 있느냐, 밀려 내려올 때 개인들한테 떠넘겨준 물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그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주와 그리고 매집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려드린 부분을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복습 정도 되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글씨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시장 주도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장 대비 상승률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나온다. 그래서 2003년에서 2004년도 그 시장 1차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수출주죠. 수출주가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대비해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상승률이 나온 거고요. 2005년 기준에서도 국민은행과 삼성화재 금융주들이 시장 주도주였죠. 이런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시장 그 상승률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5배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시장 상승률이 2005년도 하반기에 50% 상승이 나온 거고요.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07년도 놓고 보시면은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철강과 조선의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이때는 대선까지 겹쳐지면서 오버슈팅이 좀 더 강화돼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1.5배에서 2.5배 정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죽고 못 살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을 드렸어요? 300포인트 또 깨질 것 같으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지면 대사하락인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뭘 사고 그리고 지금 손절해서 밑에 잡고 또 손절하고 또 밑에 잡아도 손실률 똑같아집니다. 그죠?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은 뭐 업종도 필요 없고 종목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살아납니까? 그냥 다 현금화 전략으로 조금 쉬어가시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그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빠질 만큼 빠졌다. 앞에 시황 말씀드릴 때 분명히 악재로 인식됐던 부분들이 해소된 국면이고 그리고 다우의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가 되면은 역시 불확실성 해소로 그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살아날 방법 생각하셔야죠. 올해 주도주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매집돼 있는 종목. 그래야 주가를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환율 영향을 받는 수출업체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집돼 있는 종목은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2007년 11월 이후에 조선과 철강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마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태까지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역시 수출과 그리고 수출주, 그래서 IT와 자동차에 국한돼 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매집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 매집 종목군들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들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띄워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매집주는 지금 1조 이상의 기준을 잡아놨어요. 종목 수로는 1조 이상 종목 적은 게 아닙니다. 130개 이상 종목이 있어요. 1차 매집 국면 2.5%에서 5% 정도까지의 매집을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약 20-30%의 상승이 나와요. 주가를 매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견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온다면 2차 매집 국면까지 넘어가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은 단기 테마군의 형성 돼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2차 매집 국면 5에서 10% 정도 매집이 돼 있으면 대략 30에서 50%의 상승. 그리고 3차 매집, 보통 주도주들에 대한 매집이 되겠죠. 10에서 15%까지의 매집이 진행되면은 대략적으로 50%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만 상승장에는 큰 흔들림이 없이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형성이 되는데, 하락장에서는 평균 단가 이하로 흔들리죠. 그리고 흔드는 구간은 보통 2, 3주에서 긴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까지 흔들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은 하락장에서 매수 평균 단가보다 왜 누르냐? 그냥 매수 평균 단가 위에서 막아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형 주건, 소형 주건 직접 투자하셨는데 전체 시장이 깨져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그 종목만 유독 강세를 띠게 된다. 오히려 타겟이 되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막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하락장의 기준에서 물량을 왕창 떠넘긴다. 개인에게 떠넘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지난주에는 매집 종목을 흔들어 놓고 다시 땡기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은 오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했을 때 마저 흔들어댄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 내려왔지만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을 때 가장 강하게 돌려진 종목. 매집이 단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떤 종목이든 똑같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대급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매집이 단행됐다가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털어나가고, 그리고 저점 시장이 약세를 띨 때에도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했던 종목군들, 그럼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최근 종목에 대해서 조금 몇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놓고 보시면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수급,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05년 12월부터 해서 2007년도 4월 20일까지 1200만 주, 15%의 매집이 단행이 됐어요. 근데 앞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2005년 12월 9일부터 해서 2006년 4월 20일까지의 매집 구간 10%죠. 800만 주가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시장도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마지막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대략 여기 보시면요, 개인들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 이때 대략적으로 150만 주 이상, 그래서 약 2% 가까이 물량을 떠넘기긴 했지만 나머지 8% 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차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관들의 매집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스컵 물량이 출하된 거죠. 이 로스컵 물량을 외국계에서 받아갔다. 개인들한테 넘긴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역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부분 확인해 보시면은요, 2005년 12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집 800만 주 매집 10% 비중이 되겠죠. 평균 매수 단가는 21,000원 정도가 됩니다. 선은 위에다 그려드렸지만 실질적인 그 매수 평균 단가 21,000원 정도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 색깔 선이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되는데, 일단 시장이 6월 달에 그리고 6월 중순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형성되던 주가가 대략 한 2만 원 정도가 되죠.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시장이 점진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을 때 오히려 저점 흔들어대고 물량을 뺏어간 부분은 16,900원까지 흔들어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 대비해서 주가를 15%를 더 뺐어요. 매집돼 있는 종목을 한 2% 넘기면서.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기관들이 매집했던 물량 로스컷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외국인들이 잡아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5% 정도 추가 매집이 나왔을 때 시장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상승 랠리가 2006년 6월 14일부터 해서 2007년 7월 16일까지 기준 잡을 때 70% 정도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한진네온 기준에서는 저점 16,900원 대비해서는 257% 매집이 그만큼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단가 수준으로 하더라도 100% 이상, 150%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매집되어 있는 종목 흔들어댄다고 해서 시장을 만약에 바닥으로 보고 어느 시점에서든 돌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종목을 반등 나오는데 한번 흔들어댔다고 해서 정리를 하거나 어떤 종목이 추세가 안 무너진 게 어디 있습니까? 추세가 무너졌다고 손절을 하거나 이건 뭐 무조건적으로 기준점을 잡으시지 마시고 주도 세력의 매집 기준을 또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상승 랠리를 줬던 종목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은 뭐 지금의 기준에서도 또 비슷하게 놓고 보실 수 있어요. 2007년도 5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600만 주,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가 5천만 주기 때문에 12%의 매집이 단행돼 있었죠. 근데 제일모직 차트를 놓고 보시면 사실상 그 이후에 시장이 2007년도 8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매수 평균 단가보다 눌려 내려와 있을 때 기준에서도 아주 강력한 반등을 펼쳐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량이 차익 실현이 미처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 전체적인 시장 조정 때문에 1월 달까지 지수도 급락을 하고 그리고 제일모직도 오히려 매수 평균 단가보다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찾고 안정세를 찾아줬을 때에는 매수 평균 단가 수준으로 다시 끌고 올라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다시 살아나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집된 물량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이 이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올해 기준입니다. 23.6% 그리고 제일모직의 상승률은 65.3%인데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6,000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일모직이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겨졌네 이거예요. 전혀 넘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또 밀려 내려왔어요. 그럼 제일모직도 추세가 무너졌다고 해서 제일모직을 지금 손절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야죠. 시장이 급락 나오면 제일모직도 어쩔 수 없이 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뭐 다음 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잡고 돌려진다. 그럼 이런 종목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 개인한테 물량이 떠넘겨지는 상태만 아니라면은 반등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급부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그런 상황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업종이 뭡니까? 증권업종이에요. 증권업종 오늘 좀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증권업종의 전체적인 그 수급가 그리고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증권업종 현대증권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많이 비슷할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갖고 왔어요. 2005년 이후에 현대증권 수급 차트입니다. 현대증권의 그 상장 주식수가 1억 9천만 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억 9천만 주인데 한 번씩 개인들 굉장히 단기성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개인들 물량을 이렇게 1200만 주씩 뺏어갔던 흐름들이 중간중간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2007년도 연말입니다. 2006년도 연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연말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급격하게 개인들 물량을 뺏어갔을 때 이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차분하게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증권주들이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장 빠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오르면 증권주가 오른다고요? 한번 놓고 보세요.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장 대세 상승률이 나올 때 증권주는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갔죠. 그리고 시장이 900포인트대 중반에서 700까지 밀릴 때 절반 조정 나올 때 증권주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5년도에 있어서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험주 상승 랠리 그리고 나서 은행주 상승 랠리 그리고 나서 증권주의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보험이나 은행이나 전부 매집이 단행되면서 상승 랠리가 나온 거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랍니다. 증권주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가 끌어올려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좋다고 뭐 올라가요?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그 차트 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집이 된 구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초록 색깔 선이 기간이 매집한 겁니다. 1200만 주 매집을 했어요. 120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 가까이 매집을 하고 주가 상승 랠리 6월 초순까지 1420포인트 찍을 때까지 엄청난 상승 랠리를 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이 멈춰져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을 때 어떻게 돼요? 떠넘겼을 때 이때 보시면 1200만 주 그대로 떠넘겼죠? 시장 바닥에서 멈춰져 있고 혹은 1460까지 반등이 나올 때 증권주는 올라오질 못한다. 왜? 매집돼서 시세 차익 낸 거 전부 팔아먹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떠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이 바닥에서 다시 보시면 외국인의 매집이 1200만 주 또 6% 매집이 되죠. 그런 기간 속에서 개인들 물량이 거의 대부분 5월달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또 언제 하느냐? 2차 차익 실현했을 때 1850만 주를 개인들에게 2007년 5월 이후 6월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죠. 이 자세히 놓고 보시면은요, 2007년도 8월달 저점, 이렇게 검은 색깔 위에 쳐드린 선 부분이 시장이 1600까지 내려왔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이 시장이 얼마입니까? 1577포인트예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눌려 내려온 게 얼마죠? 66%. 다시 얘기한다면 작년 11월에 시장이 고점을 다시 뚫고 2085포인트까지 올라갈 때에도 물량이 개인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권주에서도 만약에 증권주들을 여러분들이 선호를 하신다. 그렇다면 증권주 중에서 매집이 된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는 200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특정 증권사 2개 정도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었죠. 그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 매수에다 대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주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주도 있고 대형 증권주도 있지만 증권주 중에서 실질적인 매집이 최근 들어서 단행이 됐던 아니면 올 초 이후에 단행이 됐던 증권주 중에서도 보시면 분명하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매집되어 있고 물량이 안 떠넘겨지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A라는 종목, A라는 증권사가 무조건적으로 놓고 볼 때 좋다? 들어가 보면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일단은 수급이 꼬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돌려질 때 주도 세력이 없죠. 그렇게 된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업종을 놓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증권업종이 아니더라도 내 종목이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의 주도 세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 기준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맨 앞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케이스도 있어요. LG전자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매집 종목, 매집된 종목 쪽으로 이동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IT가 7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 이 부분이 수급이 조금 꼬여 있고요. 안 좋아져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삼성 SDI는 매집은 돼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의 지금 주가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다소 붙어있는 기준이 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테크인 이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도 프리미엄은 일부 있습니다. 평균 단가 대략 제가 볼 때는 6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삼성테크인 부분은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급격하게 흔들어댄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집주에 흔들어대는 그런 기준처럼요. 근데 LG전자 기준에서는 제가 지금 기준에서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한번 LG전자의 전체적인 수급표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놓고 보시면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2007년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기간이 1700만 주 12%를 매집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다소 꼬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IT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준이 왜 그러냐면은 개인에게 4% 물량을 떠넘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 들어서 LG전자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 3% 수준의 매도를 했다가 다시 1.3% 정도 매수를 했다. 다시 표현한다면요. 지금 기관들이 지난해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집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1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놓고 보여드릴 텐데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요. 기관들의 1700만 주 매집, 약 12% 매집이 돼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평균 단가는 9만원 전후 수준이 되는데요. 이 9만원 전후 수준에서 중간에 한번 어떻게 됩니까? 8월달 기준에 이제 이탈됐던 흐름도 있었고, 시세 부분을 제대로 못 주다가 1월달에 평균 단가 미만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 근데
매집된 물량은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절대 넘긴 게 없었잖아요. 이때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월 저점 찍고 물론 3월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300만 주 2%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도 바닥 대비해서 1월달 바닥 대비해서 거의 90%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개인들에게 600만 주, 약 4% 물량을 떠넘기긴 했지만 기관들의 수급, 차익 실현한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갔죠. 1.3% 매집을 다시 추가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5에서 10%의 매집이 단행된 종목의 상승률은 얼마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50%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9만 원 전후를 평균 단가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9만 원 곱하기 5, 5, 9, 45. 그럼 13만 5천 원이겠네요.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차트고 뭐고 다 깨져 있는데 이 기준에서 뭐 어떤 놈은 차트가 좋다고 뭐 편입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330포인트 깨져 내려오고 LG전자 무려 30% 깨져 내려왔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뭐 바닥을 기다리고 다시 접근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는 기준이라면은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누적 수급이 다시 10%다. 9만 원 전후의 기준이다. 그렇다면은 그 10%의 물량을 때려 나가려면 차익 실현으로 빼고 나가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어떻게 한다? 13만 5천 원까지는 돌려놔야 10%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냥 막연히 잡는 기준이 아니라 그 물량들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려놔야 털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 IT주들, 뭐 자동차주들, 수출주들이 환율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LG전자 차익 실현 안 나오면 뭐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정고점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 평균 대비 평균 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 수익률 정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기간에 굉장히 큰 물량의 손절성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스컷 물량들이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강도가 월등히 강해졌을 때 그런 기준에서 손절을 단행하시는 게 맞다. 지금 기준은 주도 세력이 안 팔고 있는데 왜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움직이셔야 되느냐? 지금 기준은 현대증권같이 먼저 본 과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뭐 현대증권, 대우증권 다 마찬가지예요. 고점 찍고 개인한테 물량 떠넘기고 난 이후의 흐름은 시장 반등 나와도 지 혼자 끌려 내려가죠. 그죠? 시장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뭐 자통법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서 죽어라고 물량 떠넘기고 그리고 시장이 강하면 무조건 증권주부터 반등 나온다고 해서 또 떠넘기고 그런 종목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지금 기준에서 이제 종목명을 노출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종목명은 밝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최근 종목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상장 주식수가 7,500만 주예요. 지금 주가가 대략 한 3만 원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뭐 2조가 넘는 종목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작년 9월 이후에 개인에게 물량 1,300만 주, 18.5%를 떠넘겼어요. 그리고 특히 비도덕적인 대주주가 비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행사를 했죠. 뭐 어떤 부분이냐면 유상증자 기준이 되겠어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다른 쪽을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좋은 게 주주가 좋습니까? 대주주만 좋지?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 기관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요. 주가 한번 놓고 보세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64% 낙폭과대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2003년에서부터 올라온 상승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들에게 물량을 급격하게 한번 떠넘긴 부분이 올해 3월 달에도 발생이 됐었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 3월이 아니, 죄송합니다. 4월입니다. 4월 말인데, 이 이후의 흐름에서도 시장이 5월 달까지 반등이 나올 때 자기 혼자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는 낙폭과대로 갈 수 있는 위치냐? 절대 아니죠. 추가라고 개인들한테 떠넘기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떠넘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갑니까? 이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최소 3분의 1 정도의 매집을 다시 단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적다. 그럼 뭘 사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짧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게 되는데 보시면은 2008년도 누적 순매수입니다.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총 대비해서는 시총 대비해서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지분율로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한번 수출주 그리고 자동차주 기준이 많죠. 삼성테크인, 삼성 SDI,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보다 해서 낮아졌다고 해서 위축되는 흐름보다는 일단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시장을 또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때문에 또 물량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용기 내시고 다음 주 시장 상황 좀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제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